저희는 사실은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오늘은 제가 이제 대학에 근무를 하면서 이런 뭐 가상화 솔루션이라든지 뭐 보안을 적용했던 사례를 좀 발표해 달라고 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자료 어디 갔지? 제 발표 자료 드렸는데 현재 준비 중에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는 이제 서울교대에 한 2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면 전선 업무를 하면서 겪어왔던 일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일단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세션이 아무래도 가상화에 대한 보안 세미나이니까요. 2015년 3월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말해서 클라우드 컴퓨팅법이 제정된 건 아시죠? 그래서 공공기관인 저희들도 이제 뭐 클라우드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총장님이 작년에 이제 바뀌면서 어디서 이제 듣고 오셔가지고 클라우드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이제 저희가 뭐 스타트업 기업도 아니고 기존의 레가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대학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클라우드로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 전산실들이 초창기에 1990년도에는 유닉스 장비들의 그 메인프레임급에서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보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차세대 종합정보 시스템, 뭐 ERP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서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가 도입되면서 이제 뭐 어쨌든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순서로 발표를, 갑자기 슬라이드가 막 엉키면서 헷갈렸는데, 발표할 순서는 처음에 이제 그 대학 전산실의 발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클라우드를 할 때 앞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내용을 첨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할 때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갈 건가에 대해서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학에서 보면은 정보전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그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IT 트렌드가 흐름이 이제 뭐 클라우드로 떠오르면서 이제 2013년도에 저희는 V사 가상화 시스템도 도입을 했었고, C사의 제품도 도입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하이퍼 컨버지드 서버라고 해서 N사 제품도 도입을 했고, 이제 VDI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등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상화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자원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연한 확장성, 그다음에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어서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트랙에서 기본 주제는 이제 기본 주제와도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데이터 센터의 구축 방향으로서 이제 복잡하게 규모들이 막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흐름에 맞춰서 보완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사실은 저희 현실적으로는 뭐 흐름에 맞춰가기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가상화 환경에서 복잡한 그 컴퓨터 및 스토리지 가상화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프라이빗도 있고 클라우드 퍼블릭도 있고 사스 기반의 이제 그 고려해서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가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상화를 할 때 가장 꺼려하고 지금까지 발전법이 나왔는데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상화를 하자고 할 때 저는 두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레가시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보안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민은 국내에서 그나마 이제 가상화에 대해서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불러서 우리 대학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들을 분석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클라우딩을 할 거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짜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짜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보안 솔루션에 그 가상화 솔루션을 몰랐기 때문에 니네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솔루션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개년간 예산하고 추진 방향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올해 도입한 게 이제 그 서버 가상화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솔루션을 가지고 통합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N사의 그 하이퍼 컨버지드 서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B사의 그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떨리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그래서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상화에서 보안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챌린저, 시큐리티 챌린저를 7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가시 시스템들을 하이퍼바이저 형태로 가상화를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안을 할 건가에 대한 건데, 이것들은 이제 기본 만약에 어떤 이제 하나의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를 했을 때 하나의 그 VM에 악성 코드라든지 침해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상호 어떻게 상호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침해가 일어난 것을 사실은 과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APT의 한 종류인 랜섬웨어가 감염되었을 때도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션은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방화벽을 설치해 놓고는 있는데, 얘들은 그러니까 상하, 외부와 내부 상하 관계의 보안은 철저히 보안은 적용할 수 있지만 가로 세로 각 VM들 간의 보안은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은 만약에 트래픽을 다 까보기 위해서는 일부러 저 방화벽을 거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에 대한 보안, 이제 과연 VM들끼리들의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안 과제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VM들을 다 만들었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VM들을 할당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보안 정책은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 정책들도
이제 다이나믹하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정책들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냥 주어진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네트워크 가상화 관점에서 모든 가상 호스트를 통합하는 이제 업체들이 그 통합적으로 프로비즈닝을 하고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적용하는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보안 정책들을 자동화해서 가상화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런 모든 종류의 데이터 센터에 균일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단독형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을 구축해서 데이터 센터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최근에 이제 최신 구성되는 데이터 센터들은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온프라미스 환경이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묶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효율적인 트래픽이나 성능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전반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사장에서 지금 많은 스폰서들이 와 있는데 그런 글로벌 밴드들과 협업해서 우리들에게 맞는 그 솔루션들을 취사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클라우드를 추진을 하면은 이제 좀 속된 말로 뒤져도 상관이 없는 그리고 가벼운 서비스 위주로 클라우드를 하라고 하니까 일단 가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감한 서비스들은 추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른 업체나 뭐 이런 솔루션들을 봐가면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기존 처음에 초창기 때 이제 어떤 밴드를 말씀드렸는데 VMware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뭐 가상화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막 서버를 옮기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은 좀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후 통첩 형태로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 보안이 되지는 않는구나 불안해서 또 이제 주춤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는 워낙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솔루션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그 악성 코드들이 가상 트래픽을 기준으로 이제 사실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비허가된 방식으로 트래픽들이 이제 통제 정책을 우회하는 방법들이 생기니까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서버 가상화 관점에서 단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데스크탑 가상화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사스 기반의 서비스 통제 부분까지도 이제 확대해 나가려면은 아무래도 보안 레벨이 좀 더 자동화되고 정책하고 잘 접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상화 기반의 이제 모든 시스템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들의 노출과 악의적인 데이터 유출 그리고 탈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전 과제는 이제 이렇게 VM들을 설치를 하고 보안들을 다 적용을 했는데 막상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능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제 레가시 시스템들이 편안하게 우리가 똑같이 쓸 수 있으려면은 그 각 VM들에 대한 내부 자원들의 충돌이라든지 백신도 되고 그다음에 보안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즘 차세대 가상화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관문 형태로, 이 그림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줘서 찾는 건데, 관문 형태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의 성능 한계를 제약하지 않고 이제 그 프로세스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운영 방안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가부화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사실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도전 과제, 지금까지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이미 구축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지금까지 이제 6가지 정도 알아봤는데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떤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어떠한 것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모든 걸 다 불신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보안 트렌드도 사실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후 약방문처럼 저희가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왜 터졌는지 로그를 찾고 그리고 이걸 더 이상 터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하고 탐지를 하고 선제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보안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는 것 같은데 앞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형태의 보안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형태의 가상화 그리고 가상화들이 어떻게 어떤 트래픽들이 오고 가고 있고 보안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가시성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각 보안들을 쉽고 편리하게 자동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래서 이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보안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방화벽 같은 경우는 노스 사우스 그러니까 상하 내부 외부의 보안을 적용했다면 가상화 방화벽들은 각 VM들 간에 침범하지 않고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이스트 웨스트 보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사스라든지 이런 기반 퍼블릭 클라우드 방식의 이런 보안 서비스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물리적 방화벽을 이중화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유무선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방화벽을 이중화하고 그다음에 무선 방화벽도 이중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그 세이브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뭐 로그 세이브 그다음에 뭐 APT 장비, APS 방화벽 이런 것들을 각각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아래쪽에 엔사의 그 하이퍼 컨버지드 서버를 도입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모든 서비스들을 한 곳에 모았는데 얘가 뒤지면 어떡하지? 또 그런 고민이 오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얘들이 그리고 이들 사이에 만약에 해킹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또 항상 보안은 하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생기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웬만큼의 보안은 했는데 실제로 이제 빨간 부분 각 VM들 간의 보안은 향후 이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보안 때문에 기존의 레가시를 계속 고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진짜 클라우드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각각 담당자분들의 생각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클라우드로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시대의 트렌드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여러 벤더사들을 활용을 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